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2020년 4월 23일 오후입니다. 예, 조금 전 네. 박완수 미래통합당 사무총장 사표를 갖다가 사의를 표명했죠. 충격적 고백을 했습니다. 충격적 고백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오늘 오거돈 부산시장 사태와 함께 이름이 오르내렸던 바로 그 사람 이름을 찍었습니다. 네. 예, 오거돈 시장이 이제 그만두니까 당장 내년 4월 초에 4월 첫 번째 수요일 날 보궐선거 있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민주당 쪽에서는 이번에 낙선한 김영춘 의원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쪽 통합당 보수 쪽에서는 지금 지난해 11월 자유한국당은 좀비 정당이니까 그야말로 해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김세연 의원 얘기가 보궐선거에 내년 부산 나오는데, 박완수 사무총장의 충격적 고백은 김용호, 김세연 두 사람이 세트로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세트로. 전권을 행사했다. 세트로. 뭐 미루어 짐작할 만한 이야기인데 네. 박완수 총장도 이제 뭐 참고 참다 하나 뭐 하는 얘기. 근데 이번에 박완수 총장은 이제 뭐 재선 당선됐습니다. 네. 네. 그게 뭐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죠. 뭐 오고돈 뭐 물러난 지 뭐 몇 시간 안 됐는데 뭐 김세연이가 그런다면 적어도 네. 이 당 사람들은 네. 그 얘기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희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간이 했는데 네. 그 박완수 씨가 했는데 당에서는 네. 자기 얘기를 할 뭐 계제가 내 얘기를 할 계제가 없었다. 네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김형호, 김세윤이 둘이 완전 세트로 말아먹고 있는데 네. 자기가 당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 네. 뭐 태극기 세력들 네. 좀 뭐 해줘야 되겠는데 뭐 워낙 묵살하니까 뭐 세 차례 네 차례 이야기해. 얘기를 꺼내보지 못해. 근데 왜 그러면 네. 김형호와 김세연이가 네. 전권을 휘두르고 당 사무총장, 당의 사무총장에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네. 지역구 사정과 네. 그 당에 확보가 있는 인적 자원들의 그렇죠. 품질이나 이런 네, 것들을 네.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 네.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인데 네. 네. 왜 그러면 김형호와 김세연이 세트로 말아먹는 게 됐느냐? 네. 황교안이 정권을 줘서 그렇다는. 그러니까 황교안이 정권을 줬던데 참 저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니까 역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희 황태순 TV에 나왔습니다만 권영세 네.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도 예전에 2012년 당 사무총장으로서 그때 공천을 다 하면서 진짜 얘기했잖아요. 보면 그 당시 정홍원 공관위원장, 정정석 공관위 부위원장이 뭐 고집 부리는 것도 사무총장 차원에서 단호하게 잘할 건 잘났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낙선했어요. 2008년 MB 때 같은 경우도 이방호 사무총장이 그때 너무 전권을 휘둘러서 문제인데 이번에는 네. 이렇게 얘기하네 박완수가. 네. 김세연 의원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됐고 네. 사실상 김용호, 김세연이 한 세트였다. 세트였다. 김세연은 청년 여성 신인을 강조했고 네, 청년 여성 신인 다른 공관위원들은 그 결정에 문제 제기를 한 적이 거의 없다. 아니 저희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 공관위 구성할 때 황태순 TV에서 저와 김영학 시장이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나마도 현역은 박완수 사무총장하고 김세연이었고 한번 선거라도 치러본 사람은 김영호 공관위원장이었고 나머지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석연 씨를 비롯해서 뭐 저 이화여대 최대석 교수 뭐 무슨 뭐 전 무슨 그래요. 다 그야말로 이 당을 갖다가 증오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었어요. 그래요. 저 와인바 보수주의.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공관위 내에서는 네. 그 김영호 위원장 주재로 김세연이가 하는 거기에 의견 대립이라는 걸 자기 보지를 못했다. 그래도 당연히 사무총장으로 그걸 방치할 수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방치했느냐 그랬더니 혼자서 역부족이었다. 네. 역대 총선에서 공관위 내부 분쟁이 뭐 또 밖으로 흘러나오고 네. 공천 파행 뭐 이렇게 되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입을 다물었고 정말 혼자서 목소리를 못 냈다. 내가 바보짓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 반성하는데 또 보면은 최근에 보면 김세현 씨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물러가면 조용히 물러갈 일이지. 이 양반도 보면 자기가 보면 이번에 선거법에 가장 큰 책임 있는 김세현 씨가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이 또 뭐 횡설수설하고 있어요. 미안하다. 내가 좀 차관점이 잘못됐다. 반성에 한 번도 안 하고 반성의 얘기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지 못하고 또 당에다 똥바가지 끼얹고 그냥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830이라는 거 들고 나왔어요. 앞으로 당의 리더십 즉
대권 주자나 대권 주자나 당의 어떤 핵심적 역할은 1980년대에 태어난 이거 대선 후보는 아니겠죠. 80년대 태어난 30대니까 1980년대 태어난 30대가 당의 주축이 되어야 된다는 되지 않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 사람 몽상가예요. 내가 가만 보니까 이 김세현 저도 뭐 취재를 해봤습니다만 이 친구가 예전에 저 탈당해서 저 바른정당 만들어서 나갔을 때도 청년 애들 특히 보니까 이번에 저 월간조선 최우석 기자가 아주 취재를 잘했던데 이 김세현은 예쁘고 젊은 여성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경쟁력이다. 뭐 탓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문제는 된 사람이 당선되는 애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부산에 한 명 됐어요. 젊고 예쁜 것은 경쟁력이다 하는데 그 미명하에 그동안 당을 위해서 헌신해왔던 원외당협위원장을 또 당 국회의원을 갖다가 그나마 경선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지난번 김장수 박사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여기 뜬 놈을 갖다가 전혀 연고도 없는 저기다 갖다 꽂고 청년이라고 이게 사무총 여성이라고도 않고 그 보내면 경쟁력이 있겠느냐 그 네. 지역의 지금 분위기는 어떠냐. 네. 참. 자, 근데 이런 사람을 이 보면은 그럴듯하게 뭐 돈은 많죠. 돈 많고 보니까 젊은 아이들 갖다가 인큐베이팅 하는 것 같아요. 그 자기가 보면은 자기도 이제 48 되니까 밑에 30대 애들 같으면 자기 흔한 얘기 졸개 같겠지. 네. 돈도 많고 줄줄줄 따라다니고 하니까 아마 이 양반 생각에는 그 보면 자기 좀 버거운 그저 중진들 다 없고 다 사라지고 자기가 왕초가 되고 싶은 거예요. 김세현이는 뭐 그렇게 그 정도로 하고 김영호 공관위원장 전 국회의장께서 네. 월간 중앙하고 인터뷰를 한 걸 봤더니 네. 뭐 김 의장은 뭐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할 말도 없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하는데 네. 도대체 이게 무슨 말로 이해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라 그랬는데? 공관위 차원이든 네. 선대위 차원이든 네. 전략 홍보 조직이 없었다. 아니, 전략과 홍보가 선거의 모든 것인데 당의 전략 홍보팀이 하나도 없었다. 공천의 큰 윤곽은 어떻게 가고 주 일별로는 어떤 주제를 가져가고 선거는 어떻게 목표로 가. 도대체 그럼 전략 홍보팀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자, 제가 하나 정리해.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 총도 없고 실탄도 없이 나갔다는 거 아니죠. 지금 정말 김형호 공관위원장, 김영호 전 국회의장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비겁한 겁니다. 자, 공관위에 전략이 있던 홍보가 있던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여보세요. 김영호 선생. 김영호 선생. 당신은요, 당의 옛날에 사무총장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렇지. 전략 홍보팀은 자기가 만들었어야지. 아니, 국회의장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도 했고 예전에 2004년에는 당의 사무총장을 했던 사람인데 그 시스템을 공관위 황교안 씨가 우리 김영호 씨 당신한테 전권을 주었다며 그럼 당신이 당에 그걸 불러갖고 그 전략 홍보팀을 만들어서 그걸 돌아가게 만드는 당신의 몫이지 왜 남 탓합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역대 제1야당이든 여당이든 네. 비례대표 전국구 있잖아요. 네. 그거는 네. 이 총선에서 정말 전략 홍보 담당할 사무처의 엘리트들 네. 불러가지고서 일시키고 그 TO를 하나 주는 거예요. 지금 사무처 요원 중에 비례대표 배정받은 분도 된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고 그 중에 정말 20년, 30년 당 사무처에서 선거와 공천을 공들여 봤던 그 사람 누군가를 한 2명쯤 너는 전략 홍보 실무팀장이지 전략이 홍보야 또 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건데 그 사람들 비례대표 한석 줬으면은 정말 미친년 널뛰듯이 밤잠 안 자고 했을 텐데 이런 거예요. 선관위에서 무슨 트러블이 생기거나 선대위에서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걸 나서서 정리해주고 정돈해줄 전략 홍보 조직이 없었다 그러는 걸 이게 이 정말 치졸하고 남의 핑계대는 참 김영호 저 공관위원장, 김영호 전 국회의장 저 그렇게 안 봤습니다. 예전 보면 동아일보 기자로서도 보면 국회의원 할 때, 5선 국회의원 할 때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었는데 왜 이렇게 추하게 핑계대십니까? 아니 전권을 이번에 저 누구예요? 박한수 씨가 얘기하잖아요. 심지어는 황교안 대표의 최측근인 저도 이름 아는 사람 몇몇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 명도 못 받았습니다. 자. 당 대표의 원외 최측근이나 이런 사람들 못 받을 정도로 김영호 공관위에다 전권을 주었으면 당에 있는 살림을 갖고 이렇게 저렇게 꾸려서 자기가 전략팀을 꾸리고
홍보팀을 꾸리고 해서 다그쳐갖고 일들을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공관위원장의 몫이지. 기껏 한다는 게 그러면 김세현하고 와인 바에 들어가서 와인 드셨습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이게 왜 공관이 심사가 이렇게 뒤틀렸냐에 대해서 또 김영호 의장은 완곡하게 얘기를 좀 표현을 했네. 뭐라고요? 내가 다시 정치할 사람으로 비쳤던 건 아닌가. 그래서 내가 다시 정치할. 자기 욕심을 냈다는 거지. 네. 그래서 그 황교안 대표가 이런 저런 부탁을 하면 내가 유념을 했고 네. 황 대표가 부탁할 때는 신경을 썼다. 네. 홍준표, 김태호 자르라고 그럴 때 내가 했고 네. 그걸 빌미로 또 내가 내 사람들 여기저기 뭐 심어놓고 하기 때문에 황보승희. 내가 다시 정치할 사람을 비쳤지 않았겠느냐라는 정말 뭐 완곡하기가 저 구절량장 구비구비 돌아가듯이 해가지고 했는데 네.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네요. 황교안 대표 민원하면 네. 신경 썼고 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정치를 계속할 사람인 걸로 사심이 있는 걸로 비춰가지고 이게 사단이 났다. 뭐 본인 또 그렇게 고백을 하네요. 예, 그래요. 지금 보면은 지금 이번에 84명에 84명 맞나요? 84명에 지금 미래통합당 당선자 여러분 그리고 19분의 미래한국당 당선자 여러분 103명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보세요. 뭐 외부에서 뭐 공관위원장 어쩌고저쩌고 정권 준다 그래갖고 지금 김형호, 김세연 공관위원장 만들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김종인 대래서 이른바 뭐 종신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저 시한 없는 무한대 권력 독재 권력 주는 거기에 목맨다고 잠시 후 저녁에 심재철 씨 지금 김종인 만난다 그럽니다. 우리 황 대표 뭐 황천에 가봐야 죽을 줄 안다. 아 이건 내가 한 얘기 원래 노무현 대통령 한 얘기고 노무현 대통령을 그 말을 갖다가 조경태 의원이 예전 2015년 당시 민주당 당내 내분사 때 그때 했던 얘기가 죽어봐야 저승날살 알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김세연, 김영호 와서 전략 홍보팀도 하나 안 마련하고 그냥 지들 멋대로 다 말아서 공천이 이렇게 망쳤는데 또 김종인 모시러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죽어봐야 황천 맛. 죽어봐야 황천 맛. 그 말을 저도 해주고 싶어요. 그렇습니다.